서연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서연의 눈빛이 흔들린다. 지혜, 내 어머니가 혼자서 너를 낳게 된 건 할아버지 때문이야. 박동훈의 목소리가 떨린다. 23년을 감춰온 진실, 23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지혜가 임신 사실을 고백했을 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할아버지는 지혜를 집에서 내쫓았어. 이 집 문턱을 다시는 밟지 말라고. 비 오는 밤에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서연의 목소리가 깨진다. 그래, 임신한 몸으로 갈 곳도 없는데 모두 할아버지 때문이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그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행복이 찾아갈 거예요. 경기도 수원의 가을 아침은 언제나 차분했습니다. 낙엽이 소복소복 쌓인 대학가 골목길에는 아직 사람들의 발걸음이 드물었죠.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닫고 있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새벽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두꺼운 가디건을 입고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3세 대학생인 서연은 매일 이 시간에 학교로 향했죠. 어젯밤에도 서점 아르바이트를 새벽 2시까지 하고 돌아왔지만 첫 번째 수업만은 빠뜨리지 않으려고 일찍 나서는 게 버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후, 서늘한 공기에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연은 가슴에 달린 낡은 브로치를 무의식 중에 만지작거렸죠. 은빛이 바랜 작은 별 모양의 브로치가 달린 이것은 서연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지낼 때 원장 선생님이 건네주셨던 유일한 유품이었거든요. 서연아, 이건 내가 고아원에 올 때 옷에 달고 있었던 거야. 겨우 3살이었는데 이것만 꼭 쥐고 울고 있더구나. 아마 내 어머니가 달아주신 것 같은데 소중히 간직하렴.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 브로치 말고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죠. 골목 끝자락에서 우유를 배달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박동훈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채 서연은 그분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마주쳤습니다. 73살의 박동훈은 구부정한 등으로 우유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우체국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지만 은퇴 후 혼자 사는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었죠. 말수가 적고 고지식한 성격 탓에 이웃들과도 그리 친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따라 박동훈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느려 보였습니다. 찬바람에 관절이 더욱 뻣뻣해진 것 같았죠. 그는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구나. 박동훈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사는 지 벌써 10년째였지만 아직도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쌀쌀한 가을날에는 더욱 그랬죠. 서연은 평소처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달랐죠. 노인의 뒷모습에서 묘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쌓인 낙엽 사이로 삐죽 나온 우유 상자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거든요. 더욱 이상한 건 그 노인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이럴까? 저 할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이상해져.
서연의 마음속에 이상한 동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자신도 오랫동안 혼자였으니까요. 고아원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였지만 진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동우는 문득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 학생과 눈이 마주쳤죠. 순간 그의 시선이 서연의 브로치에 머물렀습니다. 저 브로치, 설마. 박동훈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멀리서도 눈에 들어오는 작은 별 모양의 브로치. 그것은 자신이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선물했던 것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비슷한 거겠지.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신 같은 우유 배달하는 노인을 곱지 않게 보는 것 같아서 더욱 그랬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가가서 인사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괜히 민폐가 될까봐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노인이 신경 쓰였습니다.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면서 서연은 생각했죠. 이상해. 왜 저 할아버지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이상해질까?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야. 그때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휘날리면서 브로치가 바람에 흔들렸죠. 그 순간 햇빛이 구름 사이로 살짝 비추면서 브로치가 반짝 빛났습니다. 박동우는 그 빛을 보고 다시 한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자세히 보았죠. 그리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브로치, 정말 그것과 똑같아. 박동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3년 전 자신이 딸에게 생일 선물로 준 브로치, 그리고 딸이 집을 나가던 그날 옷에 달고 있던 바로 그 브로치와 말이죠. 서연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시선이 자꾸 자신의 브로치에 머무르는 것 같았거든요. 무의식 중에 브로치를 더 꽉 쥐었습니다. 낙엽이 점점 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져 있었고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죠. 서연은 스카프를 더 바짝 끌어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절대 빠뜨릴 수 없었거든요. 박동우는 마지막 우유 상자를 수레에 올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꾹 참았죠. 하지만 마음은 온통 방금 본 그 학생과 브로치 생각뿐이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또 한 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의 씨앗이 심어진 것이었죠. 그 씨앗이 어떤 놀라운 진실로 자라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그 골목길을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틀은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오늘은 왠지 신경이 쓰였죠. 할아버지가 아프신 건 아닐까?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평소 할아버지가 우유를 배달하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낙엽만 수북이 쌓여 있을 뿐 아무도 없었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가벼운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내리고 있었죠. 순식간에 시야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우산을 꺼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길바닥이 이미 미끄러워져 있어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죠. 특히 횡단보도 앞은 더욱 위험해 보였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죠. 그런데 반대편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박동우는 며칠 전 감기 몸살로 알아누워 있다가 오늘 겨우 나온 참이었죠. 하지만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박동우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쏟아진 비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게다가 며칠간 못 나온 사이 길바닥이 이렇게 미끄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박동훈의 발이 젖은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몸의 중심을 잃으면서 그대로 뒤로 넘어질 뻔했죠. 다행히 중심을 잡으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무릎부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잠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자신도 넘어질까봐 걱정하느라 바빴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그냥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만이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미끄러운 길이었지만 조심조심 빠르게 다가가서 박동훈의 팔을 부축했죠.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박동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바라봤죠. 그런데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며칠 전 자신이 본 그 학생이었습니다. 고맙네. 박동훈은 서연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픈지 얼굴을 찡그렸죠. 서연은 더욱 단단히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무릎 다치신 것 같은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동훈의 시선이 다시 서연의 가슴에 달린 브로치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에는 가까이에서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었죠. 작은 별 모양의 브로치,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작은 글씨까지도 보였습니다. 박동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글씨는 J였습니다. 지혜의 이니셜이었죠. 자신이 23년 전 딸의 20살 생일에 특별히 주문 제작해서 선물한 바로 그 브로치였습니다. 그 브로치, 박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상해하는지 몰라 당황했죠. 네, 브로치요? 그 브로치, 어디서 났나? 박동훈의 질문에 서연은 더욱 어리둥절해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죠.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고아원에서 받았어요. 서연의 대답에 박동훈은 한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이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찔렀죠. 설마 그럴 리가. 고아원이라고? 네. 제가 어릴 때 고아원에 있었는데 원장 선생님이 제가 고아원에 올 때부터 옷에 달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 어머니가.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동훈은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3년 전 자신이 딸 지혜를 집에서 내쫓던 그날, 지혜는 임신한 몸으로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당시 박동훈은 미혼모가 된 딸이 체면상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체면만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결정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박동훈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냥 비슷한 브로치를 본 적이 있어서. 박동훈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이 아이가 지혜의 딸이라면, 자신이 쫓아낸 딸의 아이라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구나. 그런데 무릎은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서연은 여전히 할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박동우는 그런 서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죠. 이 아이의 따뜻한 마음씨가 어쩐지 지혜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박동우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길가로 비켜서서 잠시 서 있었죠. 박동우는 계속 서연의 브로치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볼 때마다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이 만든 브로치였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박동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박동훈이라고 하네. 박동훈. 저는 서연이에요. 이서연. 그 순간 박동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서연. 그 이름도 지혜가 임신했을 때 아이가 딸이면 지어주고 싶다고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일치했거든요. 박동우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서연이라는 예쁜 이름이네.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서연의 배려에 박동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괜찮아. 정말 고맙네.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모면했어.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속에는 큰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박동우는 혹시 정말 저 아이가 자신의 손녀일까 하는 생각에 잠들 수 없을 것 같았고, 서연은 할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운명의 실은 이미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동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원룸 안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죠. 서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브로치, 모든 것이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정말 지혜의 딸일까?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박동우는 일어나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사진첩을 꺼내 들었죠.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가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혜의 20살 생일 사진을 찾았습니다. 사진 속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가슴에 별 모양 브로치를 달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선물한 그 브로치였죠. 박동우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오늘 본 서연의 브로치와 비교해 봤습니다. 똑같아. 정말 똑같아. 박동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죠. 만약 정말 서연이 자신의 손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3년 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요? 한편 서연도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취방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되새겨보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왜 내 브로치를 그렇게 신기하게 보셨을까? 분명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았는데. 서연은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이 브로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할아버지만은 달랐습니다. 마치 이 브로치를 어디서 본 것 같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동우는 용기를 내어 서연을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갑자기 나타나서 혹시 너는 내 손녀가 아니냐고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동우는 서연이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슬쩍 물어본 결과였죠. 대학가에 있는 작은 카페 별빛 정원에서 오후 시간에 일한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 박동우는 조심스럽게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죠. 몇 명의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서연은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러다 손님이 박동훈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아, 안녕하네. 덕분에 괜찮아졌어. 고마워. 박동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드렸죠. 서비스예요. 그날 도와주신 감사 표시로요. 고맙네. 참 착한 아이구나. 박동훈은 서연의 친절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혜도 어릴 때 이렇게 남을 잘 도와주는 아이였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동훈은 어떻게 화제를 꺼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서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그날 제 브로치를 보시고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바로 이 기회였습니다. 박동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혜의 생일 사진이었죠. 이 사진을 좀 보겠나? 서연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여성의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그래, 너와 똑같은 브로치지. 이 사람은 내 딸이었어. 박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었어라는 과거형을 쓴 것은 지혜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딸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여성을 다시 자세히 보니 어딘지 모르게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브로치는 내가 딸의 20살 생일에 특별히 주문 제작해서 선물한 거야. 세상에 하나뿐인 브로치지. 그 안에 딸의 이니셜 J, H도 새겨 넣었고 서연은 자신의 브로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작은 글씨로 J, H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J, H, 그럼 딸분의 성함이 박지혜였어.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지혜,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어본 이름인데. 잠깐만요. 박지혜라고 하셨나요? 서연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뒤졌습니다. 얼마 전에 호적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찍어둔 사진이 있었거든요.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친모 이름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박동훈은 화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친모 박지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너는 저는 정말 할아버지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모든 증거가 일치했습니다. 박동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3년 만에 만난 손녀였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딸의 아이, 그리고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박동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연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있었다니. 할아버지, 정말 제가 할아버지의 손녀인가요? 그래, 그런 것 같아. 모든 게 일치해. 너는 내 소중한 손녀야.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감정의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박동훈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함께했습니다. 서연이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자신이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왜 저를 고아원에? 박동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동훈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간절한 눈빛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도저히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자신이 딸을 집에서 쫓아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박동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지혜는 너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어. 박동훈은 겨우 이 말만 꺼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진실은 차마 말할 수 없었죠. 그렇구나. 그럼 어머니가 저를 고아원에 맡기신 건 혼자서는 키우기 어려워서였나요? 서연의 순수한 질문에 박동훈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자신 때문이었는데, 자신이 딸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셈이지. 박동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지금 당장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박동훈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평생 가족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진짜 혈육이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은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구청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관련 서류들을 더 자세히 발급받았습니다. 혹시 어머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까 해서였죠. 서류를 받아보니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박지혜의 사망신고서에는 사망 원인이 출산 후 합병증이라고 되어 있었고 사망 당시 주소가 고아원 근처의 작은 모텔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모텔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럼 정말 혼자였던 건가? 서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용기를 내어 그 모텔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아직 그 자리에 있었고 당시 이를 기억하는 주인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아, 그 불쌍한 아가씨. 아직도 기억나네. 혼자서 아이를 낳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텔 주인 할머니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아가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들을 맡겨두고 가셨어. 혹시 나중에 누군가 찾으러 오면 전해달라고 하면서 할머니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작은 상자 안에는 지혜의 일기장과 몇 장의 편지, 그리고 몇 개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가 실망하실 걸 알면서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 아이만은 꼭 지키고 싶어요. 아빠가 준 브로치를 보면서 용기를 내고 있어요. 일기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서연은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아빠는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체면을 중시하시는 아빠에게 미혼모가 된 딸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알아요. 하지만 아빠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아빠도 힘드셨을 거예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이 이름은 서연이라고 지을 거예요. 아빠가 예전에 손녀가 생기면
그렇게 부르고 싶다고 하셨던 그 이름으로요. 이 아이가 커서 아빠를 만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아빠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서연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졌거든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는 분명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클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할아버지도 만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한 분이야. 엄마의 브로치를 소중히 간직하렴. 그것이 우리 가족의 증표니까. 서연은 브로치를 꽉 쥐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다면 왜 집을 나오게 되었을까요? 일기에는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에게 이 일기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다음 날 서연은 일기장을 들고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박동훈의 작은 원룸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것을 보셨으면 해요. 서연이 일기장을 건네자 박동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혜의 일기장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텔에 맡겨두신 거예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박동훈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지혜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3년 만에 보는 딸의 글씨였습니다. 박동훈은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구나. 박동훈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서연은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걸까요? 진실을 마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동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3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죠. 서연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이요? 지혜, 내 어머니가 혼자서 너를 낳게 된 건 할아버지 때문이야. 박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3년 전 그날이 생생해. 폭우가 내리던 날이었어. 지혜가 임신 사실을 고백했을 때 할아버지는, 박동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할아버지는 화를 냈어. 아니, 화가 났다기보다는 체면이 서지 않았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우체국 직원으로서의 체면도 걱정됐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혜를 집에서 내쫓았어. 이 집 문턱을 다시는 밟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비 오는 밤에 말이야.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아냈다고요?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래. 할아버지가 지혜를 내쫓았어. 임신한 몸으로 갈 곳도 없는데. 박동훈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실망한 눈빛을 차마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모텔에서 혼자 저를 낳으시고 혼자 돌아가신 것도 모두 할아버지 때문이야.
할아버지가 지혜를 받아줬다면, 할아버지가 곁에 있어줬다면, 박동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하게 생각했던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었다니. 왜 그러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그때는 체면과 세상의 시선만 생각했어. 딸보다도 말이야. 박동훈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된 것이었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동훈의 아들, 즉 서연의 외삼촌인 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동네에서 아버지가 젊은 여자랑 만난다고 난리던데. 박준혁은 48살의 중년 남성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많았고 혹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죠. 준혁아, 이 아이는 아버지, 설마 이 나이에 무슨 로맨스라도 꿈꾸시는 건 아니죠? 요즘 젊은 여자들이 돈 많은 노인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박준혁의 말에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왜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한 거죠? 설마 돈이 목적은 아니겠죠? 박준혁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서연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준혁아, 그만해. 이 아이는 내 조카야. 조카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박동훈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혜의 딸이라는 것, 브로치의 정체,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까지 모두 말했죠. 박준혁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서연이 정말 자신의 조카라면 아버지의 재산 상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아버지, 설령 그 애가 정말 지혜 누나의 딸이라고 해도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끝난 일이라고? 이 아이는 내 손녀야.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고. 아버지가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지혜 누나가 잘못한 거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가지다니. 박준혁의 말에 서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신 거 다 그 일 때문이었는데. 그건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아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끝까지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증거가 있나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서연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관심도 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조카라니. 아버지 재산이 목적 아닌가요? 재산이라뇨? 전 그런 것 바라지 않아요. 그럼 뭘 원하는 거죠? 서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전 그냥 가족을 만나고 싶었어요. 평생 혼자 살아왔는데 드디어 혈육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아낸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분노, 실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죠. 서연아. 박동훈이 서연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서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전 혼란스러워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기뻤는데.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좀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서연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동우는 손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가 너무 컸거든요. 박준혁은 아버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 포기하고 떠나면 재산 문제도 해결될 테니까요. 하지만 박동훈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잃었던 것처럼 이제 손녀까지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과연 이 가족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서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아냈다니. 서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기쁨과 분노, 실망과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한편 박동훈도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손녀를 만났다는 기쁨도 잠시, 이제는 그 손녀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만 좀 우울해하세요. 그 애 때문에 몸까지 망치시면 어떻게 해요? 박준혁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서연이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터라 아버지의 재산이라도 물려받을 수 있다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텐데 갑자기 나타난 조카 때문에 그 계획이 틀어질까봐 걱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준혁은 몰래 사설 탐정을 고용해 서연을 조사했습니다. 혹시 가짜일 가능성을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서연이 정말로 지혜의 딸이라는 확실한 증거만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조카가 맞네. 박준혁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계획을 세웠죠. 서연을 완전히 가족에서 배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준혁은 서연이 아르바이트하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연은 박준혁을 경계했습니다. 저번에 만났을 때의 기억이 좋지 않았거든요. 사실 당신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조사를요? 박준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계획했던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혜 누나뿐만 아니라 당신의 친아버지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의 친아버지는 지혜 누나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극렬히 반대했죠. 그 남자의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그 남자는 지혜 누나와 몰래 만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아버지의 위협을 받다가 결국 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박준혁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미리 조작해둔 가짜 서류들까지 꺼내 보여주었죠. 증거도 있어요. 당시 신문 기사와 경찰 조서입니다. 서연은 그 서류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가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부모를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은 셈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거든요. 당신이 우리 가족과 관계를 끊는다면 제가 보상을 해드릴게요. 학비나 생활비 같은 것들을요.
아니에요.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에게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과 가족이 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박준혁의 말이 서연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온갖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까지? 하지만 집에 도착한 후 서연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해서였죠. 일기장을 뒤적이다가 결정적인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의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아빠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아빠는 그 사람이 죽은 뒤에야 우리 사이를 알게 되었으니까.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에 따르면 아버지의 죽음은 할아버지와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박준혁 삼촌이 거짓말을 한 거구나. 서연은 점점 박준혁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아낸 것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용서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서연은 브로치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이 브로치처럼 가족의 인연도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마음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들의 모임일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그런 생각을 하며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할아버지의 집 앞에 섰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나온 사람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박준혁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박준혁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어제 거짓말로 서연을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아버지는 지금 편찮으세요. 며칠째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박준혁은 서연을 막으려 했지만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꼭 만나 뵙고 싶어요. 바로 그때 안에서 박동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서연이냐? 박동훈은 문소리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왔습니다. 서연의 모습을 보자 얼굴이 밝아졌죠. 서연아, 정말 내가 왔구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박동훈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들어와라. 할아버지가 할 말이 많아. 박준혁은 속으로 짜증이 났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서연은 품고 온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박준혁 삼촌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상한 말? 박동훈이 아들을 바라보자 박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할아버지 때문에 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서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는 분명히 아빠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써놓으셨어요. 박동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손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준혁아, 이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 그건. 대답해. 왜 서연이에게 거짓말을 했냐?
박동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애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정리라고? 내 손녀를 정리하자고?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나타난 조카를 어떻게 믿어요? 게다가 재산 문제도 있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동훈은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재산이라고? 그게 중요하냐? 박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죠. 중요하죠.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갑자기 나타난 애한테. 그만해. 박동훈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맞냐? 어떻게 이렇게 탐욕스러울 수가 있어? 박준혁은 뺨을 만지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때린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박동훈의 호통에 박준혁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떠나면서도 서연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죠. 집안이 조용해지자 박동훈은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들까지 이런 식으로 키운 것도 할아버지 잘못이고. 박동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3년 전에도 그랬어. 체면과 세상의 시선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건 놓쳤지. 지혜를 잃었듯이 이제 너까지 잃을 뻔했어. 서연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서연아, 할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혜한테 못다한 사랑을 너에게라도 줄 수 있게 해줄래?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서연이 일기의 한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아빠는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한 분이야. 언젠가는 아빠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실 거야. 그때 아빠를 용서해드리고 싶어. 박동훈은 흐느꼈습니다. 딸이 끝까지 자신을 이해해주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용서하셨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서연의 말에 박동훈은 손녀를 꽉 안았습니다. 23년 만에 화해였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기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오해와 상처로 얽힌 시간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너를 진짜 손녀처럼 아끼겠어. 지혜한테 못해준 것까지 다 해줄게. 할아버지도 약속해주세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래, 약속한다. 그날부터 박동훈과 서연은 진짜 할아버지와 손녀가 되었습니다. 박동훈은 서연의 학비를 지원해주기로 했고, 서연은 할아버지의 외로운 일상에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여전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와 사과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아들을 보며 박동훈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일부는 서연의 장학금으로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은 할아버지와 손녀. 이들의 새로운 시작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지나 어느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연과 박동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서연은 할아버지의 집에 들러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박동우는 더 이상 우유 배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 화분은 뭘 키우시는 거예요? 카네이션이야. 내 할머니가 좋아했던 꽃이지. 지혜도 어릴 때 카네이션을 참 좋아했는데, 박동우는 이제 지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픈 기억이었지만 서연과 함께 나누니 위로가 되었거든요. 할머니와 어머니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그래, 언젠가 다 이야기해 줄게.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으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항상 따뜻했습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박준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형식적인 안부 인사는 했지만 서연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재산 정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더욱 불안해했죠. 아버지, 정말 재산을 기부하실 생각이에요? 그래.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서연이 학비는 따로 마련해뒀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사업도 하고 있잖아. 내 힘으로 살아가면 돼. 박동훈의 단호한 태도에 박준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서연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학에서 성적 우수 학생으로 선발되어 졸업식에서 표창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 저 졸업식에서 상을 받아요. 서연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동훈도 손녀의 소식에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서연이가 그렇게 훌륭하구나. 할아버지도 졸업식에 오실 거죠? 당연하지. 내 손녀 졸업식인데 어떻게 안 가겠어? 박동훈은 졸업식을 위해 새 정장까지 마쳤습니다.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거든요. 졸업식 당일 박동훈은 정말 품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내 손녀 졸업식인데 당연히 멋있게 차려입어야지. 졸업식장에서 서연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박동훈은 다른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도 흘렸죠. 저기 우리 손녀야. 정말 자랑스러워. 박동훈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함께 식당에서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지난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나도 그래. 서연이를 만난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어머니 산소에 함께 가주실래요? 졸업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박동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혜의 산소는 만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의 유골을 찾아 제대로 모신 것이었죠. 그래. 지혜도 내 졸업을 축하해주고 싶을 거야. 두 사람은 함께 지혜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묘소였습니다. 어머니, 저 졸업했어요. 할아버지도 함께 와주셨어요. 서연은 어머니 앞에서 졸업장을 보여드렸습니다. 박동훈은 무릎을 꿇고 딸에게 인사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왔어. 정말 미안했어. 박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의 딸 서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잘 키웠구나. 아빠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할아버지, 이제 우리가 함께 어머니를 기억해요. 슬픈 기억이 아니라 행복한 기억으로요. 서연은 브로치를 꺼내 어머니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브로치 덕분에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께 돌려드릴게요.
대신 할아버지와 제가 서로를 아끼며 살겠다고 약속드릴게요. 박동훈도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혜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죠. 지혜야, 아빠도 너를 여기 두고 가겠어. 이제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서 살 거야. 너도 편히 쉬어라. 두 사람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 화해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바보야, 누가 떠나라고 했니? 할아버지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구하면 되잖아. 정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평생 함께 사는 거야. 6개월 후 서연은 지역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부한 돈으로 만들어진 장학재단에서 일하는 것이었죠. 할아버지, 오늘도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기뻐했어요. 그래, 우리 돈이 좋은 곳에 쓰이고 있구나.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박동훈과 서연은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텃밭에 물을 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물론이지. 너 같은 손녀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니? 저도 할아버지 같은 가족이 생겨서 정말 행복해요. 그 브로치의 이름은 정말 별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딸에서 손녀로 이어진 사랑의 빛이었죠. 이제 그 빛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햇살처럼 따뜻할 거예요.